생태계 파괴, 무너진 낙동강 즉각 복원하라! 낙동강 상류 경북 봉화와 안동에서, 그리고 중류 대구에서, 그리고 하류 인근의 경남, 그리고 부산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해 계십니다. 발언의 순서는 물의 흐름에 따라 상류부터 중류를 거쳐 하류로 내려오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오늘 개회를 겸한 인사 말씀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계시는 경남의 마창진 환경연합의 배종혁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이 낙동강은 우리 낙동강 유역에 있는 전부 1600만의 식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부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이 강을 갖다가 전부 파괴시키고 물 역시 못 먹는 썩은 물로다가 만든 환경부의 윤석열 환경부 장관 나와서 이 모임에 가담해 갖고 경청을 해주기 바란다. 낙동강은 우리 생명줄이고 식수원이다. 이거 정부에서 낙동강 환경부 장관 윤석열 장관은 정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해라.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고. 우리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전부가 다 지금 못 먹고 정말 비탄에 빠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나와갖고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는 어느 때고 끝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잡고 싸울 것이다. 오염되고 파괴된 낙동강을 코앞에 두고서 세계물의 날 기념 행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절한 말씀을 정부의 고위 당직자, 해당 부처의 장관들, 책임자들이, 그리고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촉구하는 오늘 기자회견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상류 저 멀리 경북 봉화에서 오셨습니다. 석포재련소는 1970년도에 설립이 되어 지금 6, 7년 동안 한 번도 환경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여태까지 오염된 물과 그 중금속을 지금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토양 정화명령이 떨어져서 토양을 지금 다 고쳐야 되는데도 봉화군청에서는 다시 제3공장을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고 또 1, 2공장보다 더 큰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 최상류 황지연못부터 불과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중금속을 계속 흘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톤의 물이 거기서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또 흐르고 그래서 그 황산과 같이 범벅이 되어 안동댐에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안동댐에는 지금 8만 톤이라는 그 원위와 밑에 가라앉은 어떤 그 쓰레기들이, 중금속들이 뭐 2조 원을 들여도 지금 뭐 다 처리해내지 못할 만큼의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조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상류인 석포재련소부터 드러내고 그 밑에 있는 오염된 땅과 또 물과 대기를 다 청소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정화해 나가야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회사를 내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밑에서 아무런 정화를 한다고 해도 그 원천적인 그 중금속을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 이 밑으로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단합하여 영풍재련소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후대의 중금속과
썩은 물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과 더욱 힘을 내요. 그 영풍 재련소를 드러내는데 모든 힘을 합하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안동댐은 독극물과 중금속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고기가 90%가 죽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은 새들도 전멸했습니다. 고기가 못 살고 새들이 못 사는 이 안동댐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1300만 명의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낙동강에는 독극물과 중금속이 내려와서 조개 수천만 마리가 죽어 있고, 그리고 고기들이 지금 살지를 못합니다. 전부 죽습니다. 이 원인이, 그리고 남쪽의 고령이라든가 밀양, 하구 쪽에 고기들이 죽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극물과 중금속이 석포 재련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죽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딴 데도 요인이 있겠지만 석포 재련소라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1년에 80만 톤의 항산이 부어집니다. 그 항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낙동강으로 내려옵니다. 작년에 실정을 본다 그러면 정말 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40년 동안 먹은 우리 안동 도산면 서부리 주민들은 중풍이 15명, 그리고 암이 지금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간절을 못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낙동강 주변에는 각종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동에도 이리 보면은 젊은 여자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죽습니다. 모든 암의 근본인 가톨륨, 비소, 납, 아연 등이 낙동강 700리를 흘러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딴 데 아 있습니다. 물론 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은 석포 재련소에서 내뿜는 중금속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생물체를 죽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눈 뜨고 못 봐주는 그런 현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러한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조사도 하고 탐방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환경부에서는 뭐라 그런도 아십니까? 고기가 죽어도 폐탄강에서 내려오는 폐수라고 그럽니다. 폐미라 그럽니다. 그리고 강해공단에서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5년 전에 조사했는 걸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가물이 들어가지고 모든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11월 12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때서야 막 조사를 하는 척 신용을 합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목숨을 볼모로 해서 자기 멋대로 정책을 이화하고 서나가는 겁니다. 물론 석포재련소가 중요한 산업단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8,000명 서명을 받고 우리 회원들 300명이 청와대라든가 감사원 그리고 건의위에 청원을 했지만은 모두가 환경부로 떠넘겼습니다. 이래도 국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살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일어서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1960년도에 일본 동방 아연이 128명이 죽고 수천 명이 문제가 되고 중금속에 중독이 되니까 그게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석부 재련소에 왔습니다. 그게 46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언어가 죽고 그리고 자라가 일광욕을 즐기던 자라가 자취를 감춰왔습니다. 모든 분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모르지만 시름시름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낙동강에는 암이 전국에서 발생률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고 저온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인지하시고 같이 뜻을 뭉쳐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 물포럼이라고 물을 기념하는 자리를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낙동강은 우리 식수원 낙동강은 썩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강이 썩어가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물고기도 죽어가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있고 강이 녹조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겨울까지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횟수로 5년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준공 이후에 지금 5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랬습니다. 해가 지나면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물이 맑아질 거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낙동강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녹조가 더욱 심해지고 물고기가 때려 죽어나가고 심지어 올겨울에는 기생충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생충. 여러분 보셨나요? 기생충 보셨습니까?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기생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은 기생충까지 들끓고 있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입니다. 우리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4대강 보로 지금 낙동강이 막혀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보가 문제입니다. 보가. 그래서 하루 빨리 보를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루빨리 보의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낙동강이 죽어나고 식수원이 죽어나고 어민들이 죽어나고 우리들마저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함께 외쳐서 하루빨리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서 강을 원래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서 강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낙동강 수문을 열어라!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하류로 오겠습니다. 하류. 낙동강 문제가 강에 사는 많은 생명을 넘어서 이제 인간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식수원이 오염됐다. 그래서 식수원을 옮기자 해가지고 진주에 있는 남강댐 주변으로
치순을 옮기려고 하는 정부 계획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부산에 필요한 식수가 하루에 약 100만 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걸 진주 남강댐에서 끌어가겠다는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있는 남강댐은 원래가 서부경남 지역의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댐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채워서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댐이었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7개 시군에 약 100만 도민들이 하루 생업용 식수로 약 30만 톤, 그리고 농공용수 다 합치면 하루 최대 한 60만 톤 정도를 남강댐에서 질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량이 크지 않은 남강댐에서 부산 360만 시민을 위해서 하루 100만 톤 이상의 물을 추가로 빼가겠다 그러면 남강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전에 경남도가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자체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과 정부에서 남강댐 조사해 보니까 서부경남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물이 있다. 하루 한 65만 톤 이상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남강댐의 크기로는 부산에 줄 수 있는 하루 100만 톤, 60만 톤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루 60만 리터 이상의 물을 부산 지역으로 빼가게 되면 진주를 비롯한 서구경남 7개 시군의 100만 도민들이 2달, 3달에 한 번씩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 최대 60일 가까이 식순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어서 부산에 하루에 물이 100만 톤, 60만 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족 사태가 생긴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4대강 사업하는 과정에 경북구미에서 치수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식수 대란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아파트가 20등 3짜리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도 물이 끊기고 이틀 사흘 지속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군인이 희생되는 경우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끊겨가지고 식수를 사용할 수 없고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고 똥오줌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옷을 빨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남강댐을 이용한 부산물 공급 계획은 이만큼 위험천만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부경남 도민들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문제가 많으니까 낙동강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질산에 댐을 지어서 물을 확보해 가지고 부산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적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질산댐은 들었을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그 질산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곳에 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식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시민들의 고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족의 영산이고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질산 자락에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세워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상식 있는 양심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생각들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산댐의 입지가 어디냐, 검토되고 있는 예정지가 어디냐, 지리산 제1관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경남 함양 마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인 칠신계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백무동이라고 있습니다. 뱀사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댐이 들었을 그 위치가 이들 지리산 자락에서 가장 소중한 이런 자연景관과 직접적으로 잇닿아 있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가 명성으로 예정되었던 용유암이라고 하는 천하의 절경 문화유산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댐이 들어서게 되면 이들 소중한 자연문화유산들이 그리고 지리산의 좋은景관들이 지리산의 본연의 모습들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리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댐을 짓게 되면은 수많은 수몰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쫓겨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평생을 농사 짓고 산딸기 딸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댐 되니까 나가라!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실산 댐 건설 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 계획에서도 정부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산에 댐을 지어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계획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2011년 농가에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수조절댐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을 바꾸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상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남도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부산식 수원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가까이 4대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낙동강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강을 살리겠다는 맹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강을 살리겠다 하고 그 엄청난 군민세를 거기 낙동강에 들어부어 놓고 정작 거기에 있던 시추원, 식수원은 남강댐이다 구미자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어느 국민이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남 주민 식수원에 중금속 오염 웬 말이냐? 석포제련소 이전하라. 국토부는 어민생존권 책임져라. 예, 다음은 부산으로 오겠습니다. 그 1300리 물길을 따라서 항지로부터 출발한 물길이 저도 석포를 현장 방문도 하고 그 낙동강의 그 목덜미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구미로 안동에서 구미로 대구로 해서 흘러오면서 수많은 문제와 내용들을 안고 안아서 우리 낙동강 물금치수장으로 다시 우리 남해로 이렇게 만납니다. 강바다와 만나야 된다는 그 해수 유통에 그 우리 염원을 담고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하구뚝 개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물의 날인데 물 문제에서 가장 헤어날 수 없고 물 문제의 가장 그 핵심에 놓인 것이 부산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360만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 생존과 목숨이 달려 있는 이 물 문제가 지금 현재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기장군 그 해수 담수와 지금 물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부산 상수도의 정책과 또 다변화되고 있는 부산시의 그 물 정책들이 부산의 시민이 열애되어 있는 부산의 시민이 제외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90%가 넘는 물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의 식수원 다변화는 강변 여가수 60%, 또 해수 담수 30에서 40% 확대 생산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진주에서 이야기했던 난강땡이나 지리산 물까지 연계하는 물 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 계획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시의 정책은 지금 기장군의 해수 담수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전에는 순수라는 이름으로 낙동강의 물이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고 먹기 좋은 물이라는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지금은 낙동강의 식수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오염투성이의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영산강이
식수연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그 강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90% 이상의 치수를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의 치수 문제를 외면한다면은 낙동강은 이제 생명의 강이 아닌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중금속 각각의 사안들이 낙동강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동강 특별법을 통하여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 물이용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중유하루가 함께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끌어안고 부산 시민이 이 문제를 받아 안아서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보였지만은 부산시는 이러한 부산 시민의 열망과 열의를 저버리고 실질적인 낙동강 식수 개선 사업에 매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물의 날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먼 곳에서 수많은 물에 관심이 있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이 백스코어에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이 비참하고 열악한 물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며 이 물이 우리의 생명수이고 실질적으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구뚝의 개방을 통하여서 지금 기수역을 복원하고 우리 어민들이 정말 생명이 살아 돌아와서 생존권을 확보하고 기수 생태계가 지루지천에도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돌아오는 낙동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동강 어민 유성길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 어민들은 낙동강이라고 우리는 안 합니다. 이제 전에 물이 흘러야만이 강인데 보를 다 막아가지고 낙동강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낙동강물이 흐르면은 이렇게 썩을 택이 없습니다. 그래가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별다르게 할 말은 없는데 낙동강 어민들이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작년에 2분의 6월과 8월 달에 고기가 집단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죽고 난 이에 지금 고기에서 해충이 나오고 이래 하니까 고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 자식한테 나는 못 먹입니다. 잡아놔도 팔리질 않습니다. 한두 마리, 하루 한두 마리씩 이래 잡는 거 잡아나가 사가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농어민 가는데 농민들은 뭐 직불금이다 뭐다 이런 게 있는데 어민들은 이제까지 수자원 하구뚝을 내가 업을 한 지가 근 60년이 돼 가는데 하구뚝을 막고 수자원공사는 이제까지 물을 팔아먹어도 어민들 우리한테 단돈 이런 자리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 낙동강 지키는 데는 여러 수백조를 갖다 이었다 아닙니까? 4대강 사업할 때만 10조 들었지 그 앞에 계속 보를 막으면서 4대강을 지키지 살렸습니까? 네. 낙동강을 살리는 데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이래 있으니까 주고 나는 거는 어민들 빼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어민들 입장을 정부에서는 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먼 장거리에 볼 일이 있었는데 오늘 꼭 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의 날인데 물의 날이면은 무슨 물을 가지고 물의 날을 정했는지 내가 그게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수자원이라는 데가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4대강 다 하구뚝을 만들어 가지고 땅 장사, 물 장사 엄청나게 벌었어요.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40, 50 때 보면은 장성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들 마지막 거기에 돈 벌러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을 우리 강에 생존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 있고 하는 사업 쪽으로 신경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될 수자원이 강을 더 망치려고 하는 4대강에다 돈을 다 갖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물이 썩고
어민 생존권이든지 생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교란 작전으로 아주 교묘하게 시간만 끌기로 갑니다. 그럼 부산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걸어가지고 어차피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언론에 가끔 들어보면은 강을 열어야 된다. 제스처 예전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으면은 벌써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도 최소한에 있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맹심하시고 다음에는 식사를 안 하셨더라도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 나이 드신 분들 내수변업자 하는 분들이 오래됐는데 그때는 자석이 4명 5명 있어도 공부 시키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도 젊은 어민들이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TV에 보시면은 지금 기어, 기촌 해가지고 막 갑니다. 왜 여기 큰 낙동강 옆에 도시에 인접하고 복지까지도 갖춰진데 기촌 기어를 안 하겠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오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낙동강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낙동강의 일뿐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동강이 제일 못해가 돼서 한번 열어서 환경을 조정해보고 돌아오면은 4대강 전체에 이 일을 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도 살리고 어민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도 살리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 지금 자연으로 모든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바다에 말로는 잘합니다. 자원이 아주 미천없이 잘 되는 거예요. 관리만 하면. 상반된 길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우리 어민들도 같이 합심을 안 하면 못 살아남는다는 걸 어민들도 많이 압니다. 어민 여러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에는 물고기들이 리귤라 곤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라는 것 모자라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는 배를 뚫고 나온 리쿨라 곤충을 옆구리에 빼단 채 낙동강을 헤엄치고 다닌다. 이것이 4대강 사업 5년에 접어든 낙동강의 실태이다. 낙동강이 죽으면 어민들과 영남 주민의 생존권을 파탄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낙동강의 처참한 광경은 단순히 낙동강 생태계 파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낙동강에서 조상대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온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는 생존을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고 자식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기잡이 나가면 기름값도 못 벌 정도로 적자를 보니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지만 아예 물고기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민들의 실상도 그렇지만 녹조 발생 물고기 떼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민들의 실상도 그렇지만 녹조 발생 물고기 떼 폐사, 리쿨라 곤충 등의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아예 밀물고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죽음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과 함께 총체적 위해를 영남 주민은 낙동강과 공동 운명체다. 부산시와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계획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이기적 계획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낙동강의 죽음과 파탄에 내몰린 어민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부산시와 대구시가 식수원을 구미 상류로 이전하거나 지리산댐을 만들어 식수원을 공급하겠다는 이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납부끄럽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장서서 찬성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22조 원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완공했는데 왜 취수원을 상수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열을 올리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낙동강 하구 생태 복원을 위하여 지난 80년 중반에 건설된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선언하였고 이를 위하여 시민과 공동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낙동강을 막아서고 있는 8개의 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않고 취수원을 옮길 생각을 못하는가. 낙동강의 보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산 시민과 영남 주민의 식수원을 되살리는 일이고 500명 어민의 생존권을 살리는 일로서 낙동강 운명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의 낙동강 죽이기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 서글픈 것은 낙동강의 처참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에는 빗소 독극물과 카드뮴, 아연, 납과 같은 중금속이 든 산업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석도 재련소 공장이 낙동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최상류에서 낙동강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모래를 공급해주던 내성천이 상류로 건설되고 있는 영주댐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이상 낙동강의 모래 공급이 불가해져 낙동강의 생태 건강성을 파괴할 것이다. 되살리고 영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데 힘을 모으지 못하고 제각각 행동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가 산란하고 어린 고기들이 커가는 풍요로운 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공동행동 과제, 부산시와 대구시는 수조원 들여 식수원 옮길 생각 말고 유해화학 물질 관리하고 수문을 상시 개방 요구하라. 국토부는 낙동강과 내성천 주기는 영주댐 담수 백지화하라. 영남 주민 식수원의 중금속 오염 웬 말이냐. 석포 재련소 이전하라. 국토부는 어민 생존권을 책임져라. 2016년 3월 22일 낙동강 살리기 대책위원회. 거짓말 잘하는 박근혜 밑에 환경부는 낙동강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폐쇄해라! 폐쇄해라!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그 기생충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에 그런 물에서 살고 있는 고기를 어민들이 잡아가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이 먹어도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말고시딘이라는 거는 0.1%만 들어가도 간에 치명적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안 알린단 말입니까?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안 된다는 내가 준비하고 왔죠. 한국이라도 뭐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나는 진짜 답답해. 하려면 똑바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왜 어디가 이럽니까?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얼마나 홍보가 좋습니까? 난 답답하다고요 지금 솔직히. 내 실장님 만나면 내 진짜 되게 먹을 거라지 지금. 실장만 그런 게 아니고 준비 자체가 조금 그렇게 어민들하고 이렇게 좀 더 밀착하게 나는 그거를 당연히 해올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사진만 있었더라면은 솔직히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현재 낙동강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강물이 안 좋아서 기생충이 생기는 이 낙동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어민들이 판매를 하면은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물고기 안에 이 마이크로시티닌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사실 알고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먹어가지고 만약에 해가 된다면은 어민들도 고기를 잡아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성규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 딱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저는 맞는 말인데 경우에 안 맞으면 나는 못 봐. 쓰레기 누가 버리지. 당신 집에 버리라 그럽니다. 나는. 근데 내가 버립니다. 나는. 준비를 못한 게 우리가 또 실책이야.
보니까 우리도 그 뭐야 대한도시 그가 또 임실장 오늘 아침에 누가 상을 받고 저거 이러는데 어제 방송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물이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가보자. 낙동강 물이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을 가보자. 예? 어민들 식수로 먹고 있는 낙동강을 먹고 있는 시민들 이런 물로 사실 먹여도 되고 이런 데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해도 되는지 가보자. 이라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 기생충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그런 거 사진 몇 장만 있었으면 다 오늘 여기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난 그러면서 오늘 내 마이크 잡고 한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진 하나만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 다른 말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